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목요일 1시 30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뵙는 시간입니다. 한 주간의 이슈가 되는 경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는 시간인데요. 오늘도 변함없이 장영철 박사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 박사님. 안녕하세요. 예. 살아남자 네, 경제. 장 박사님 요즘 네. 활동이 대단하시더라고요. 보니까 이 종부세 네. 종부세 가지고 종부세 그러면 장 박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뭐 돈은 그렇게 종부세를 낼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전에 그 강남구청장 나셔서 가지고 공천받아 나서 가지고 그 여파가 있어서 그 지역 구민 때문에 그런 겁니까? 어떤 겁니까? 뭐 이제 사실 전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, 그렇죠. 그렇죠. 물론 이제 민주당하고 정부에서는 2%한테 부과하고 예. 그다음에 뭐 해봐야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소나타 뭐 자동차 세금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예, 가지고 예, 뭘 예. 그러느냐 뭐 이랬잖아요. 예,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. 예. 이게 이제 전 국민한테 그 단계 피해를 쭉 주기 때문에 예. 대개 한 3단계 정도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. 예. 그거는 이제 뭐 차근차근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. 그러면서도 그 이 폭탄의 위력이 예. 이 강남구에 집중이 돼 있어요. 예. 예. 그래서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 네. 서울시구 종부세 대상자가 이제 48만 명인데 예. 그 중에서 그 1주택자가 이제 29만 명으로 집계가 돼 있더라고요. 예. 그러면 1주택자 중에서 강남구가 31.7%예요. 예. 그래서 9만 2천 명. 예. 근데 세금이 8,383억 원이나 되고 근데 서초구가 이제 조금 그보다 좀 낮지만 2인데 6만 5천 명에서 3,950억 원. 이제 이런 엄청난 돈을 이제 부과를 하는데 예.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신문지상이나 뭐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가장 그 헌법하고 안 맞다고 보는 게 그 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집을 팔아서 소득이 생긴 게 아니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실현 소득이라고 그러죠. 거기 그렇죠, 이제 과세를 하는 게 이제 쟁점이 이제 크게 되고 있고 예. 그다음에 집이 뭐 한 채 더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뭐 1주택자 뭐 이제 전부 1주택자면 좋겠지만 그 한 채를 더 갖고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뭐 이제 의도적으로 산 사람도 있지만은 그 상속으로 해갖고 또 지분을 넘겨받는 사람이 아마 제일 억울할 거예요. 가족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10%라도 지분이 넘어오면 2주택자가 되거든요.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을 차별하는 세율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의 평등의 원칙을 이제 위배한다. 이런 차원에서 이 피해가 상당히 일파만파로 퍼지는 게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주에 그 강남구 역삼세무서 삼성세무서 합동청사에서 시위를 했잖아요. 우리 또 박찬정 변호사님도 박찬정 변호사님 한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게 이게 이제 그 집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 없는 사람한테 이제 피해를 가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그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어떤 정부하고 민주당의 그런 편가르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집 없는 사람의 경우도 뭐 저기 나하고 뭐 관계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다 영향을 받거든요. 그리고 더 심각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도 집이 있는 사람은 그냥 미실현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은 안 되면은 안 되면은 그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든지 전세를 올린다든지 이래갖고 세금을 집 없는 사람한테 전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지고 근데 이게 이제 집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간에 시장에서 이제 세력 대결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주택 시장의 구조는 집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. 그리고 집을 살려는 수요가 더 많거든.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. 그렇다면은 집이 없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. 집 있는 사람보다도. 그러면은 그 집 있는 사람이 나 이게 세금 감당이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뭐 그만큼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퇴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요. 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를 천상 전월세를 올려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됐거든요. 왜냐하면
집 있는 사람이 세력이 약하니까 주택수가 부족하고 집을 더 구해야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 없는 사람이. 어쨌든 떠넘기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 그걸 안 받으면은 이제 그 집을 내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전월세를 내놓고 외곽으로 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. 싼 데로. 그러니까 근데 그 집을 옮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. 네.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네. 또 이제 그 직장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집을 정부는 이제 쉽게 얘기를 한다고 보유세 뭐 세고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집 팔고 이제 뭐 싼 데로 가면 될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인간관계가 딱 지역사회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떠나는 게 쉽지가 않은 데다가 또 이제 주택이 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최고 세율이 82.5%까지 거의 몰수 수준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.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보면 이제 아까 지금 말씀 중에 그 잠깐 나오긴 했는데 지금 종부세 부과 서울시 경우에 서울시 주민 시민 같은 경우에 48만 명인데 네. 48만 명인데 그 중에 1주택자가 29만 명이 요번에 종부세 그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또 한 3분의 2 정도는 대부분 은퇴한 사람이라든지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거든. 네. 어제도 이제 예. 그 강남구 주민이 한번 저를 만나러 왔어요. 예, 예. 그래갖고 하소연을 하는데 예. 자기가 이제 1가구 2주택이 된 거에 이제 외곽에 그 집을 하나 사서 이제 나중에 뭐 아이용이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2주택이 되면서 이제 종부세가 7천만 원 나왔다고.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불합리한 게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공시 가격을 둘을 합쳐갖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면 괜찮은데 주택 수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또 하나 또 뭐 3주택 뭐 이래갖고 이거를 이제 거기에 아주 차별적으로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거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도 요즘 막 물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또 더구나 법인은 이제 최고세율을 이제 때려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. 이제 주택 사업자가 이제 소규모 주택 사업자들이죠. 그 집을 이제 헌집을 사갖고 그걸 헐어갖고 이제 뭐 이렇게 지려고 이제 집을 한 두세 채 이제 사는 경우가 좀 그 인접 지역을 사는데 이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이잖아요. 6월 1일 기준에 그 집이 헐리지가 않은 거예요. 멸실 처분을 해서 토지로 남기면 그게 그런 일이 없는데 사실 살지도 않는 집을 갖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집이 주택이라고 카운터를 해서 세금을 물리니까 이 사람들도 갑자기 종부세가 이제 막 억 단위가 막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. 예상치도 않은 비용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담보가 좀 접어야 되겠다.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의 경우도 그동안은 뭐 세금을 안 내는 이제 뭐 학교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뭐 이제 사찰이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그 용도로 쓰지 않는 걸로 판정이 되는 부동산들이 가끔 있어요. 예를 들어 기숙사라든지 뭐 이런 사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폭탄을 맞은 거지. 이제 완전 이거 네 목적으로 쓰지 않는 거 아니냐. 그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고 있어도 뭐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몇십 배로 올라 버리니까. 요즘 세금이 올라가는 게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배로 올라가요, 그냥.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런 게 우리가 쉽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다. 네, 그러니까. 결국은 이게 종부세가 이게 전 세계에 없는 어떤 그 세법을 우린 적용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 없는 사람도 어느 날 이 종부세 자꾸 이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없는 사람도 결국은 종부세 다 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서민들 얘기고 또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자 집값이 올라가기 못하니까 결국은 전월세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종부세를 많이 내다 보면 전월세 올리잖아요. 그럼 서민들도 전월세 또 따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. 지금 그 여파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전월세가 인상되고 있는 게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소득은 이제 최근에 그 자영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. 그런 상황에서 빚은 자꾸 늘어나고
그다음에 이런 또 생활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. 주거 비용이 이제 자꾸 네. 늘어나니까. 그래서 국민 생활에 참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건데 네. 저는 이제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런 세법을 만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보통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?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상정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대상자도 이제 모르고 만든 사람도 어떤 효과가 파급 효과 있는지도 잘 검토도 안 하고 법을 만들어 놨다가 이게 아니네 하고 이제 난리들이 나면은 그제서야 허둥지둥해서 뭐 법을 고치고 뭐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국회가 너무 일방적인 다수당을 만들어 주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오는구나. 서로 이제 여야가 예. 그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어떤 그 의석수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 일방적으로 하다가 예상치 않은 상황에 부닥치면서 허둥지둥되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결국 정권의 종말을 재촉하는 거다. 자멸하는 거다. 예,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자, 뭐 이 추운 날씨에 여기 그 역삼 그다음에 그 삼성 그다음에 또 무슨 세무서죠? 그 서초세무서죠. 서초세무서 같이 있는데 거기 네. 가서 며칠 동안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종부세 폐지하라고 시위를 했는데 이제 이 박찬중 변호사님도 제가 보니까 그 고령에도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하실 겁니까?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우리가 뭐 이런 항의 집회를 계속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이런 엉터리 종부세법 여기에 대한 조세 저항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다.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집회 같은 거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은 그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이제 그 팀들이 이제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위헌 소송 비용이 조금 드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근데 예. 하여튼 이 위헌 소송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방법이다. 예. 왜냐면 그 이제 위헌 소송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위헌 소송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 헌법 맞지 않다. 예. 이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거고 예. 특히 이제 여기서 평등권하고 조세평등 원칙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. 다주택자에게 차별하는 거. 이중과세가 이게 일반적으로 와닿는 이중과 거예요. 보통 이제 이중과세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양도세, 소득세 다 내면서도 또 종부세를 내야 되죠. 그러니까요. 예. 그런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부 이제 헌법 이제 합치 뭐 이런 판결도 좀 있었나 봐요 옛날에. 그래서 이제 어쩐 이런 건데 여기서 역점으로 두는 게 아마 임대사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도 이제 있더라고요. 그것도 얘기가 될 수 있는. 왜냐하면 임대사업을 장려를 하다가 예. 이제 갑자기 뭐 그 혜택을 취소를 했잖아요. 그래서 종부세 한 100만 원 내던 사람이 이제 1억 원 이상 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결국 직업을 못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등등해서 이번에는 이런 위헌 요소가 워낙 이제 많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 참여를 하셔서 이 그 거리에서 이제 항의 집회하는 것도 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소송을 통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해당되시는 분은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. 예. 작년 그 저기 7, 8월 달인가요? 6, 7, 8월 달에 그 저 여의도에서 조세 저항 운동 비슷하게 일어난 게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런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같이 동반했으면 좋겠네요. 예. 그래서 이제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계속 청원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소송을 통해서 또 쟁송도 하고 하면서 국민의 뜻을 다양하게 표출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조세 저항 운동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위헌 청구를 우리 장영철 박사님과 또 여기 법무법인 세창 김현 변호사가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장고생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살아남아야 진짜. 된다. 살아남자 경제. 이제 끝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정치, 경제, 시사 채널 홍용락 TV